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5월 6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제 한 주 정도 늦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어떻게 발표를 했냐. 자, 현황과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이렇게 할 것이다.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강화 방안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3번이 중요한 거죠.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유휴공간 정비를 재활용하겠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추가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실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 공급 현황 및 평가를 보면 현황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3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거고, 향후 3년간 공급은 전망은 안정적인데 이후의 공급 기반도 강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양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도권 입주 전망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23년 이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이후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 안정세를 공고화하겠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인데,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유휴공간을 정비 및 재활용하며 유휴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수도권 공급 계획의 조기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비 사업은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을 보완을 하겠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을 보완을 하고 역세권 민간 사업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까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휴 공간 정비는 중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고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 임대로 용도 변경하겠다. 뭐 좀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은 굉장히 창의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하겠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수도권 30만 호 조기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개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비 사업이겠죠. 또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 있어서는. 그전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을 해제를 해서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예정 지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박원순 시장도 재개발 구역을 많이 해제를 하고 완전 철거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유지 보수하면서 서울시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요번은 공공이 참여를 해가지고 재개발을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투자처로 추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저희 이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요번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은 일부 재개발 장기 정체 조합 내 외부 갈등이 원인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것들은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뭐 반대가 많으면 무조건 다 해제를 시키는 방안으로 서울시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선은 뭐냐면은 공공이 참여를 해서 조합원들과 세입자한테 지원을 하고 사업성도 보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HSH가 공동 시행자로서 재개발에 참여한다. 디벨로퍼로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인허가를 하겠다. 그리고 뭐 기금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어떤 시행에 대해서 인허가까지 굉장히 빠르게 절차를 진행을 하고 돈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합원 세입자의 지원 강화 내용들도 지금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면 조합원 재산권을 보장을 하고, 그래서 LH, 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때 산정되는 분담금,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면 비례율이 변동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보장하겠대요. 진짜 끝내주는 거죠. 관리처분 때 우리가 비례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권리가액이 나오고 이제 평가금액에다가
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것을 권리가액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비례율은 이건 변동될 수가 있어요. 분양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는데 이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로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조합은 분담금 대납 및 조합원의 분담금을 대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합원만 되면 돼요. 조합원만 되면 나머지 대금은 10년간 LH나 SH가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그러니까 여기에만 주택이 조합원, 다른 데는 주택이 없고 여기에만 있는 사람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조합원 10년 거주 처분할 때까지 그러니까는 분담금을 대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만 되면은 다른 주택이 없으면 조합원만 되면은 아파트 24평형을 받으면은 10년간은 분담금을 SH, LH가 대납을 하고 나중에 내가 거기 거주하면서 팔 때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없더라도 재개발될 수 있는 곳에 물건을 갖고 있다면은 24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 3억, 3억만 투자를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시 중도금을 분담금의 60%에서 40% 하향하겠다. 그러니까는 조합원 중도금도 60%를 내는 게 아니라 40%만 내도 돼요. 아, 정말 재개발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조건을 지금 내걸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쭉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세입자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조합원들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분담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내용과 다른 주택이 없는 조합원들은 24평 이하를 분양받았을 시 분담금을 LH, SH에서 대납을 해주고 10년 동안 거주한 다음에 처분할 때 나중에 그걸 정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좀 좋은 곳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조합원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면서 서울에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팔고 났을 경우에 나중에 그때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고요. 사업성 보완 추진 내용도 보면은 재개발 시 지연되지 않던 금융 지원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 총 사업비의 50%까지 아주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을 한다.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좀 논란이 될 내용인데 조합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다음에 이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소형 상가의 가치가 분양주택 가격보다 높아 주택으로 수분양 가능했었어요. 현재는 소형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가 최소 분양가 이상이어야지만이 수분양으로서 가능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조합 정관에서 소형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 분양가의 기준을 조례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정관에 위임을 하는 거죠. 정관에 소형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 분양가의 기준을 조례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어려워요. 이 내용은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조합에다가 위임하겠다라는 내용은 지금 이런 곳에 대한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따로 저랑 컨설팅 제가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큰 돈이 숨어 있는 것을 저는 좀 감지가 됩니다. 자, 소규모 주택 사업 보완. 그래서 현황 소규모 정비 사업은 재개발 사업에 비해 작은 규모로 신속히 추진되는 반면 사업비 조달 및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빨리 되더라도 수익이 확보가 안 되니까는 잘 안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용적률 완화를 하고 주차장 설치도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좀 신속하게 추진됐지만은 사업성이 안 좋았는데 그 사업성까지도 보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 현황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250m를 350m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350m로는 범위를 확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하에 추진하는 민간 사업은 용도 지역을 상향 지원하겠다. 그래서 사업성을 굉장히 높이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들을 보면 이거 외에는 중공업 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유유지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3기 신도시 활용하는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이거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들은 저희 회사 방침에 대해서 완화 정책과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앞에는 좀 자세하게 다뤘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내려보면 자,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이유가 뭔지, 진짜 주택이 공급이 잘 돼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택 공급이 서울 도심 내에서는 질적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활성화해가지고 LH, SH까지도 참여하면서 지금 도심 내에 질적 공급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이고 사실 재건축에 있어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완화 정책이 있어서 개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처는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을 우리가 우리가 연구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도대체 이런 정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완화 정책이 있어서 개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저희랑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